네, 오늘은 어,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있는데요, 데이터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분석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t-테스트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카이스퀘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뭐 아노바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 이 분석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분석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분석 방법은 회귀 분석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귀 분석 방법이 어떤 건지 한번 물어볼게요. About regression analysis for beginners. 해볼까요? beginner. 지난번에 우리가 상관관계에서 배웠는데, 상관관계를 배웠는데, 상관관계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이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얘가 벌써 설명을 했는데 이런 식입니다. 자, 회귀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네. 자, 변인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의 기초 중에 기초는 이 변인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걸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상관관계와 차이점은 요거 하나입니다. predict one thing from another. 어떤 변인 A 변인을 가지고 B를 예측할 수 있니? 요거거든요. 얘기를 하자면 A가 B에 영향을 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니? 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상관관계에서 배웠던 거랑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관관계는 어땠나요? 상관관계, 상관관계, 코릴레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코릴레이션이라고 했고, 좀 전에 우리가 R로 표시했죠. 레인지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아마 기억나실 텐데, 마이너스로 갈수록 반대 방향으로 강하게, 혹은 플러스 1로 가까이 갈수록 같은 방향으로 강하게 움직인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관관계의 경우는 뭐가 차이가 나냐면 상관관계는 이 인과관계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A와 B가 관계가 있다는 건 알지만 A가 먼저인지 B가 먼저인지 혹은 A가 영향을 받는 것인지 주는 것인지에 대한 근거,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상관관계입니다. 하지만 리그레션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리그레션을 수행한다는 얘기 자체는 뭘 뜻하냐면 인과관계를 여러분이 이미 전제를 했을 때 리그레션 분석을 하는 겁니다. 배기 분석을. 여기서는 causality, 인과관계를 여러분이 전제했을 때 리그레션을 쓰는 겁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회귀 분석을 해왔다라는 거는 이 연구자가 이 변인 간의 상관관계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인과관계를 전제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상관관계보다 리그레션이 조금 더 일반적인 그 통계 모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다시피 여기 그 예가 나왔는데 참 재밌죠. 우리가 여태까지 했었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suppose you want to predict calories burnt. 자, 칼로리 소모량을 그죠? 그 얼마나 운동을 많이 했는지, 운동했었던 시간을 가지고 얼마나 그 칼로리를 소모했는지를 예측해 보는 거죠. 뭐 이게 A가 되고, 예를 들자면 이게 B가 되겠죠. 반대는 아니겠죠. 칼로리 소모를 많이 하면 운동량이 늘어나나? 이거는 생각하기 어렵죠. 반대는 가능하죠. 운동을 오래 하면 칼로리가 더 많이 타나요?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만 그 반대는 상식적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관계가 상관관계만 있더라도 인과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관계 혹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뭐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온대요. 자, 리그레션 뭘 그려주면 라인을 그려준다고 하잖아요. 라인 that best fits to this. 이 데이터와 가장 잘 맞는 선을 하나 그려줄 수 있는 모델이 회귀 모델입니다. 리그레션 모델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좀 더 내려가 볼까요? 자, 그러면 이런 공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등학교 때까지 그 수학 공부하면서 많은 공식을 외웠을 텐데 이런 것들이죠. 자, calories burned 이걸 예측하려면 그죠? duration 이 운동했었던 그 시간의 300을 곱하고 대부분 이거 뒤에 에러가 있죠. 물론.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이제 전부 딱 떨어지기 때문에 증명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대체로 듀레이션 운동했었던 시간의 300을 곱하면 대충은 나오긴 하지만 에러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회귀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A와 B와의 관계를 그죠? B를 A를 가지고 대신에 A 앞에 어떤 개수를 곱해주는 거죠. 이 개수를 찾을 수 있을까? A에다가 몇을 곱해줘야 그 가중치를 얼마나 주면 이 칼로리 소모량을 예측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는 이, 이 에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랜덤에 의한 에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체계적인 에러도 있을 텐데 에러가 있기 때문에 물론 100% 맞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죠?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 회귀식입니다. 리그레션 이퀘이션입니다. 자, 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independent variable. 뭐라고 되어 있나 여기 지금? 그게 그 예측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변인. 네, 여기서는 듀레이션이죠. 운동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칼로리 소모량이 달라지는지. 그러면 얘는 우리나라 말로 주로 독립변인이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 독립변인. 영향을 주는 것. 그죠? 영향을 주는 것. 그리고 디펜던트는 반대겠죠. 지금 Y로 나와 있으니까. 아까 저는 A, B로 설명했는데요. X, Y도 상관없습니다. 네. 주로 이제 공식으로 나타낼 때는 X, Y를 쓰긴 하죠. 자, 그러면 디펜던트는 반대죠. 아웃컴. 여러분들이 예측하고자 하는 것, 예측하고자 하는 변인이 뭐냐? 그건데 이게 우리 예에서는 네, 칼로리 버넌트. 칼로리 소모량이잖아요. 그죠? 칼로리 소모량. 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칼로리 소모량이 달라지느냐를 보는 거니까 이게 디펜던트가 되겠죠. 그래서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dependent variable은 우리가 주로 종속 변인이라고 씁니다. 종속 변인. 네. 자, 그리고 regression line이라고 됐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게 회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스트레이트 라인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스트레이트 라인일 필요는 없는데요. 가장 이제 심플한 단계의 회귀 분석에서는 선형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데이터 포인트들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핏이 가장 잘 맞는 그 선 하나 그게 이제 미그레이션입니다. 자, 슬로프는요. 여러분들 기울기 아시죠? 기울기. 기울기. 네. 기울기라는 건 그죠? x가 증가함에 따라 뭐 y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점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기울기 그죠? 이런 게 기울기죠. 그래서 how much y changes when x increases by 1. 그러면 x에서 유닛 하나가 올라갔을 때 y엔 어떤 변화가 일어나니? 이게 이제 그 계수가 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요게 계수가 되겠죠. 이게 슬로프입니다. 슬로프. 네. 이게 이제 슬로프가 되는 거죠. 듀레이션이 1 갔을 때, 그죠? 1 늘어나면 칼로리스 버는드 이 칼로리 소모량은 300만큼 늘어나는 거죠. 듀레이션이 2 늘어나면 600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가 아까는 제가 웨이트라고 가중치라고도 말했고요. 가중치. 가중치라는 말을 왜 쓰냐 하면
이 듀레이션이라는 이 운동량, 운동하는 시간에 얼마나 많은 비중을 줄까라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게 앞에가 숫자가 뭐 1, 뭐 0에 가까울수록 듀레이션은 별로 감안하지 않아도 돼. 그죠? 하지만 이 듀레이션 앞에 있는 숫자, 이 코에피션트라고도 하는데요. 개수니까요. 코에피션, 리그레이션 코에피션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개수. 네. 라고 하는데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 변이는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이 숫자가 0에 가까워질수록 듀레이션은 운동 시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0에 가깝다는 얘기는 듀레이션이 늘거나 적어져도 결국은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0으로 가까워질수록 슬롭은 주로 슬롭이 0이라는 얘기 뭐죠? 슬롭이 0이라는 거는 이런 식의 리그레션 라인이잖아요. 리그레션 라인을 그린다면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슬롭이 0이잖아요. 기울기가 0인 직선. 그렇죠? 그러면 이 그 x축과 평행한 y선이 되는 거잖아요. x축과 평행한 그런 선이 나오기 때문에 x가 아무리 늘거나 줄어도 y 값은 변하지 않죠. 그런 경우가 요게 네, 슬롭은 0인 거죠. 슬로프는 0. 다른 말로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슬로프이라고도 하고요. 기울기가 얼마나 되냐. 근데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중치가 되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어, 어, 웨이트란 말을 쓰는데요. 우리 웨이트. 얼마나 웨이트를 많이 줄까? 네, 가중치에 이 듀레이션에 가중치를 얼마나 줄까? 네, 웨이트란 말 쓰고요. 개수란 말도 씁니다. 예, 한글말은 개수고요. 영어로는 코에피션트가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regression 코에피션트가 됩니다. regression 코에피션트.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슬롭이 그런 얘기고 그 인터셉은 어떤 얘기냐면 네. value of y when x is 0 나오죠. x가 0일 때 y 값은 이런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뭐 배웠죠? 네. x, y가 있고요. 이런 직선이 있다면 지금 인터셉은 어딘가 x가 0일 때 y 값이기 때문에 요 지점이죠. 우리가 그래서 뭐로 배웠나요? y 절편으로 배웠죠. 네. 기본 값입니다. x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때 x가 0일 때 예, 해당하는 y 값은 몇인지 지금 요 식으로 보시면 이 식으로 보시면 다시 써보면요. calories burned를 제가 12로 쓰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터셉이 0인 거죠. 플러스 300 곱하기 duration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위에 있었던 텀들을 다시 잘 정리해 보면 자, duration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independent variable이 되겠죠. dependent. 제가 하나 빼먹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에러가 붙어야 되겠죠. 실제 데이터, 색깔이, 네, 여기에다가 에러가 들어갑니다. 주로 2로 표시하면 됩니다. 2로 표시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D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요 CB, calories burned, 이게 dependent variable 되겠죠. dependent. 그러고요. 자, 이거 전체 요 앞에 거가 지금 우리 설명했었던 슬롭이 되기도 하고요. 웨이트가 되기도 하고요. 코에피션트가 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 되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얘가 인터셉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원래 없잖아요. 인터셉이 0이란 얘기는 지금 우리가 그리는 선이 아마 요렇게 생겼겠죠. 그러니까 x가 0일 때 y도 0이기 때문에 아마 이 친구가 이런 회귀식을 줬겠죠.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샘플에 나타나는 경우는 네, 슬롭이 0. 네, 요 슬롭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피코 그 인터셉이 0인 거. 인터 셉트가 0인 거가 되겠죠.
나머지 요건 제가 에러라고 말씀드렸고요. 항상 실제 데이터는 에러가 있습니다. 없다면 상당히 이상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데이터는. 자, 그래서 결국은 요거 전체를 요 전체 있잖아요. 요 전체를 요 전체를 회기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리그레션 라인. 리그레션 그리고 알이 왜 두 개인가? 리그레션 라인. 네, 라인 자체가 이퀘이션이잖아요. 방정식이기 때문에 리그레션 이퀘이션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이퀘이션. 이렇게. 자, 결국은 뭐 그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공식을 찾는 거예요. 사실은 재밌죠. 자연과학에서도 어떤 법칙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법칙에서는 어 물론 이제 되게 정교한 어떤 그 측정 장치를 하게 되면 뭐 중력에 의해서 같은 중력이라고 해도 뭐 물체의 중량에 따라서 뭐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있긴 하지만 어떤 법칙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 법칙을 수학 표현으로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그런 시도가 그 사회과학에서 나타난 거죠. 사회과학에서도 이 자연과학 혹은 우리가 하드 사이언스라고 하는데 하드 사이언스에서 과학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사회과학에서 이제 그런 사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트렌드가 나타나는 거죠. 사회과학에서도 어떤 것을 어떤 한 변인을 다른 변인으로 예측할 수 있고 이것을 이 포멀라이즈 혹은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시도인 거죠. 리그레션 자체가. 네, 그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식화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의 행동이나 태도나 생각이나 뭐 신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100% 예측하기는 어렵죠. 사람들은 워낙 랜덤하기 때문에. 그 랜덤이란 얘기는 이 사람들 간의 편차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디멘전도 상당히 여러 가지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밀쳤다고 해볼까요? 밀쳤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기대하시나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다시 미칠 수도 있지만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말을 세게 하고 지나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뭐 그런 무작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좀 사회과학을 할 때는 이 텀이 좀 커지긴 합니다. 에러 값이.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화 가능한 어떤 패턴은 존재할 거라는 전제하에 이런 이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거 제가 하나만 더 설명드릴까요? 자, R 스퀘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R 스퀘어. R 스퀘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tells how well the line explains the data. 자, 라인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 자, 그래서 이거는 스퀘어 값이니까 음수는 없겠죠. 음수는 없고 R 스퀘어는 보나마나 네, 시작점은 0이겠죠. 0인 경우에는 제가 x로 y를 전혀 설명할 수 없을 때, x가 아무 의미 없을 때 다시 얘기해 보면 언제일까요? 네,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는 찌 이렇게 지나가는 거 x축과 평행선이 되는 아무 그 기울기가 없는 그 선 있잖아요. 그렇단 얘기는 x를 알더라도 y를 예측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겠죠. 가장 좋은 상황은 1입니다. 플러스 1. 네. 1이란 얘기는 x 예를 들면 어떤 케이스냐면 저번에 콜리전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도 되고 혹은 이렇게 돼 있었을 때도 1입니다. 그렇죠? x가 왼쪽의 경우는 x가 1 증가할 때마다 같은 간격으로 따박따박따박 증가하죠, y가. 요 오른쪽에 보시면 x가 1 증가할 때마다 y가 따박따박 내려가죠. 에러가 전혀 없이. 이런 경우 둘 다 r스퀘어가 1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시면 요 각각의 케이스는 요 왼쪽에 보시면 r은 플러스 1이죠. 요 오른쪽 케이스를 보면 r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이거 둘이 제곱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산식을 다 정확하게 쓰진 않지만 요 r 스퀘어가 사실은 이 r 스퀘어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관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얻었던 그 r
값 있잖아요. 요거를 그냥 제곱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관관계 계수를 제곱해도 R 스퀘어가 나옵니다. 다만, 다만, 리그레션에서는 조금 달리 표현이 되는데, 요게 R이 아니고, 이게 하나 차이가 나는데요. B로 표현이 됩니다. 슬롭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R이 아니고 B로 표현됩니다. 네. B로 표현이 된. 이게 다른 점이다. B 혹은 베타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요건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슬로프랑 그죠? 상관관계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R이 클수록 그죠? R이 클수록 관계가 상관관계가 높은 거잖아요. 그죠? 슬로프도 클수록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대신에 R은 저번에 제가 이거는 표준화된 스탠다다이즈 코베리언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탠다다이즈드 코베리언스. 자, 코베리언스를 우리가 구할 때 그 변인을 표준화하고 되면 R로 된다 그랬잖아요. 원래는 코베리언스 X, Y인데 그죠? 표준화를 하게 되면 코릴레이션 X, Y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같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얘가 지금 뭘까요? B가 코베리언스 비슷한 애입니다. 완전 똑같지는 않습니다. 코베리언스 비슷한 애고 베타가 코릴레이션 R이랑 비슷한 컨셉입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지금 B는 그죠? 코베리언스이기 때문에 레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300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를 표준화하게 되면 이 B 값을 표준화 혹은 이 B 값 슬로프를 구하기 전에 데이터를 먼저 표준화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값은 베타인데요. 베타는 얘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표준화한 코베리언스. 그렇기 때문에 베타도 역시 레인지가 정해지는데요. 코릴레이션이랑 똑같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로 움직이게 됩니다. 표준화를 하게 되면. 네. 이런 성질에 대해서 우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는 어, 지금 배웠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한번 데이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한번 반복해서 네, 다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주의를 드리면, 자, B는 코베리언스와 비슷하고 베타는 코릴레이션 R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유닛을 알아야 되겠다. 그죠? 유닛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B를 쓰기도 하지만 이 슬로프들이 어떤 측정 장치 혹은 어떤 유닛으로 측정이 되었느냐에 관계없이 나는 그 크기만 비교하고 싶다. 그러면 베타 값으로 표시를 한 다음에 이 베타 값의 크기를 비교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B는 바로 비교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어떤 스케일은 0에서 100까지, 어떤 스케일은 0에서 0.2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곧장 비교할 수 없죠. 하지만 표준을 하고 나면 비교가 가능해지죠. 그래서 베타는 비교가 가능한 텀이란 얘기입니다. 코릴레이션이랑 비슷하죠. 자, 요걸 토대로 한번 데이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썼었던 그 GIM 데이터를 제가 다시 가져왔는데요. 네, GIM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네. 여러분들 그 공유 폴더에 있는 그 데이터고 여러분들의 그 구글 드라이브에 아마 다 데이터는 저장이 돼 있을 거라고 제가 판단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같은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이게 중간에 참 저가 조절이 잘 안 되네요.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이 정도로 하시죠. 자, 먼저 여기 커넥트 하셔야 되고 연결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그 드라이브 마운팅 하셔야 됩니다. 구글 드라이브를
이 콜랩 세션에 마운팅을 하시고요. 일단은 패스를 불러오겠습니다. 이 패스는 저번에 썼었던 겁니다. 보시면 데이터는 gym members exercise tracking인데요. 네, 요거 그냥 불러오시면 되겠죠. 그러면 뭐 지난번에 했었던 거 다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뭐 어, give load to import CSV file saved in 패스로 돼 있었잖아요. 그죠? 패스. 이렇게 해서 불러와 보죠. 데이터 아마 기억이 대략은 나실 텐데 한번 보고 어떤 데이터였는지 일단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대가 약간 저녁대라 그런지 지금 트래픽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패스는 여기서 정해줬죠. 그리고 요 PD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오래 걸리죠, 지금. 아래 이제 구글 마운팅하는 방법도 알려줬죠. 다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카피하신 다음에 하나 코드 셀을 하나 더 열겠습니다. 셀을 열고 요 패스는 지금 제가 정해줬으니까 요걸 쓸 필요는 없겠죠. 요걸 쓸 필요는 없고 다시 한번 나머지는 네, PD에 들어가 있는 리드란 명령문이 있죠. 요걸 가지고 여시면 요 헤드가 있으니까 앞에 5개씩 나오겠죠. 자, 요런 데이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어, 무엇이 중요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겟으로 calories burned를 예측해야 되는데 나머지 변인들을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떨까요? 한번 활용해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의 칼럼 이름을 한번 다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give code to print or column names. 네,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죠. 네, 앞에 게 좀 편하죠? 네, 가지고요. 자, 셀을 여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컬럼이 쭉 다 들어오죠. 이러한 변인들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걸 그냥 카피 페이스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GPT가 했던 것처럼 자, calories burned를 세션 듀레이션을 한번 예측해 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give code to run regression. 자, IB라고 할게요. IB는 뭐냐면 independent variable이죠. 제가 이대로 그냥 카피하겠습니다. IB는 요거고요. and DB, dependent variable이죠. dependent variable은 calories burned야. 이 정도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하려고 하는 거는 얼마나 칼로리가 소모가 됐느냐, 그죠? 그게 이제 종속 변인이 되는 거고요. 독립 변인은 세션 듀레이션, 그죠?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 운동 시간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걸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code to run simple linear regression이라고 나옵니다. simple linear regression이라는 요 단어에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게 한국말로는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마 한글로는 번역이 될 겁니다. 단순이라는 건 뭐냐면 요 independent variable이 한 개일 때 one IB. 네. 독립변이 하나인 경우에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부르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코드를 한번 카피해 볼까요? 카피해 보죠. 해 보시면 자, 요렇게 나오고 여기서 요렇게 그 아웃풋이 뭐가 나오는지 다 설명해 줍니다. 자, 아웃풋은 여러분께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데이터고, 네, 스탯스 모델 여기에서
예, 이 패키지의 이 라이브러리에서 예, 실행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카피해서 자, 이렇게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요.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확인해 보셔야 될 거. 그러니까 OLS는 아마 이거 제가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ordinary, least square, 예,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그레션을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음, 이걸 설명을 드리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제가 좀 차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냥 제가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런 컨셉입니다. 자, X와 Y가 있습니다. 네,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아까 회귀선 그어야 되잖아요. 리그레션 라인을 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라인이 가장 이 데이터에 적합할까요? 그죠? 여기를 지나갈 수 있는 직선은 무한히 많거든요. 그죠? 야, 그 중에 어떤 선이 진짜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선일까?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스퀘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스퀘어, 리스트 스퀘어. 리스트 스퀘어는 뭐예요? 스퀘어는 저번에 여러분 베리언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베리언스. 분산. 분산 배웠을 때 어떻게 했죠? 평균에서 각값이 떨어진 값을 제곱했잖아요. 그죠? 제곱해서 더했던 거. 이게 같은 개념인데요. 예를 들자면 내가 1번이라고 했을 때는 자, 1번 선 있잖아요. 1번 선인 경우는 자, 이 회기선에서 각 값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제곱해서 또 제곱하고요. 또 요 값도 x에서 요만큼 떨어지는 리그레션 라인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죠. 얘는 이만큼 떨어져 있죠. 얘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얘도 거의 차이가 없고요. 얘는 좀 많죠. 여기서 이만큼 떨어져 있고. 이게 스퀘어인데 제가 지금 잘 못 그리고 있죠. 요런 거. 그죠? 요 정도 되겠죠. 자, 두 번째 선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선. 두 번째 선. 자, 얘는 첫 번째는 이만큼 같죠. 두 번째는 거의 없고요. 세 번째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가 약간 크고요. 여기도 약간 크죠. 먼 쪽으로도 상관없습니다. 요렇게 돼 있죠. 예를 들자면 지금 뭐 제가 이제 이렇게 그려놔가지고 그렇게 딱 확연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어떤 건지 아마 감 잡으셨을 겁니다. 자, 여기에 지날 수 있는 수많은 선 중에 어떤 선을 꼽느냐란, 어이구, 색깔이 안 바뀌었네요. 어떤 선을 꼽을 거냐? 어떤 선? 이 스퀘어를 더한 거 있죠. 여기 이게 지금 정사각형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사각형을 다 더했던 이거랑 그죠? 요거랑 이거랑 그죠? 어떤 거요? 리스트. 리스트란 얘기는 뭐죠? 이 정사각형의 합이 가장 미니멈한 거. 네. 민으로 보내는 거죠. 이 정사각형이 가장 미니멀하게 될 수 있는 그 선을 찾아주는 게 OLS입니다. Ordinary Least Square.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Ordinary Least Square. 다름이 아니고 이 회기선, 어떤 회기선,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옵티멀한 그 직선이 뭐냐라는 걸 정의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그 회기선에서 각 값까지 떨어진 값을 각 값까지의 제곱해서 더한 그게 스퀘어잖아요. 정사각형들의 합이 가장 작은 거.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극한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게 언제일까요? 가장 작을 때는 이런 거겠죠. 이런 경우는 어때요? 이거 합이 0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네. 이런 거가 가장 좋은
리그레션 라인이 되는 거잖아요. 회귀선이 되잖아요. 이게 미니멈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설명할 때 만약에 근데 제가 완전 바보처럼 생각해서 이런 선을 그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선을 긋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커지지 않아요? 그죠? 에러가 많이 커지잖아요. 이게 회귀선이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각 에러, 각 값까지 가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걔 스퀘어도 따라서 커지겠죠. 이렇게 커지게 되면 이 노란 선에 비해서 이 빨간 선, 빨간 리그레이션에서는 상당히 높게 나겠죠. 그럼 전 얘를 버리고 얘를 택하는 게 맞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올디너리 리스트 스퀘어라고 얘기합니다. 어, 자, 그럼 이제 이걸 읽는 법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자, 여기 DP는 뭐겠어요, 여러분? 디펜던트 베리어블 있죠? 제가 종속 변인이 요거겠죠? 자, 종속 변인 혹은 디펜던트 베리어블이잖아요. 자, 확인하라는 겁니다. 칼로리스 번. 네, 칼로리 소모량이었었잖아요. 모델은 아까 OLS 나왔고요. 메서드 리스트 스퀘어 같이 맞습니다. 위에 나왔던 것을 그냥 반복하는 거고요. 자, N observation은 뭘까요? 당연히 네. 그 여기에 들어간 변인의 데이터. 사실은 여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상에서는 몇 명이 이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느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요. R 스퀘어 나왔죠? R 스퀘어. 스퀘어. R 스퀘어 이렇게 썼었는데요. 그죠? 요거는 뭐라 했죠? 아까 0에서 1 사이에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0에서 1. 82가 나왔죠. 0.83 정도 나왔어요. 상당히 큰 거죠. 1에 가깝잖아요. 그러면 이 모델의 설명력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이 모델의 설명력이 83% 정도, 82이요. 82점, 죄송합니다. 이 음, 설명력이 82.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X 변이를 알고 있으면 Y를 82.5%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82.5%는 내가 이미 알 수 있어. 그죠? 이 운동 시간을 제가 알고 있다면, 운동 시간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이 사람의 칼로리 소모량을 내가 82.5%는 예측 가능해. 이런 이런 해법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어, 코에피션트가 나왔죠. 코에피션트는 뭔가요? 제가 말씀드렸었던 웨이트, 슬로프 요런 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요 컨스트 이거는 컨스턴트이기 때문에 컨스턴트가 상수잖아요. 이게 y 인터셉입니다. y 인터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션 듀레이션의 코에피션트는 당연히 얘가 슬롭이 되겠죠. 슬롭. 맞죠? 자, 요렇게 되는데요. 자, 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기서 메이저가 나오게 되는데, 자, 회귀 공식을 한번 그려보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설명하려고 했었던 게 calories burned였었잖아요. 그죠? burned는 다름 아니고, 자, y 인터셉이 여기 있죠. 마이너스 1.446. 그죠? 5는 제가 빼겠습니다. 에다가 자, 세션 듀레이션 이게 약간 그거 같은데요. 여기에 웨이트가 얼마요? 721.79 정도 할까요? 곱하기 뭐래요? 세션 듀레이션 D까지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당연히 끝에 에러 텀이 있겠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죠? 그런데 이 모델의 설명력은 R 스퀘어는 0.825 혹은 대략 한 83% 정도. 제가 이 이퀘이션 있잖아. 이 방정식.
여기 앞에 있는 인터셉과 웨이트를 가지고 칼로리스 번드를 82.5% 정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나머지는 에러가 되겠죠. 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여기서 얘는 721.79는 이게 지금 슬로우였잖아요. 슬로프. 이거는 B죠, 여러분. 아직 표준화가 안 돼 있잖아요. 721. 만약에 표준화가 됐다면 베타였을 텐데 베타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표준화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로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보니까 721이 들어갔잖아요. 아, 721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얘는 B 값이구나. 표준화가 안 된 거구나, 아직은. 표준화가 됐다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걸 보니 아, 얘는 아직 표준화가 안 됐구나. 표준화가 안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한번 표준화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네, 시도를 해볼까요? 자, 쉽겠죠? 여러분 뭐 표준화 배웠으니까 스탠 standardize the IB라고 하죠. standardize IB and redo the analysis. 이렇게 해도 아마 알아들을 겁니다. 같은 분석이기 때문에 리그레션이라는 말을 반복하지 않아도 아마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약간 걸리네요. 자, 스탠다다이즈 IB 리그레션.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그 STD라고 이제 새로운 변이를 하나 만들었죠. 이거는 스탠다다이즈 한 건데요. 보시면 여기 세션 데이터에서 요 평균 값을 뺐잖아요. 그죠? 보이실 겁니다. 여기 뒤에 민이 들어가 있잖아요. 평균 값. 평균 값을 빼고 뭘로 나눴어요? 이 세션 듀레이션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ST도 나누는 거죠. 네. 그거 말고는 똑같습니다. 카피해 볼까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해보시면 코에피션트가 지금 컨스턴트 요 인터셉은 905가 나왔는데 코에피션트인 경우는 247이 나왔네요. 제가 뭔가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베타가 아니겠죠, 이게 여러분. 네, 제가 봤을 땐 아마 Y를 제가 안 한 것 같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I want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I want 베타 베타 coefficient standardized beta coefficient rather than unstandardized B coefficient. Should I standardize both IB and DB? 근데 이제 스탠다다이즈가 필요한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사실은 큰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단순 회귀 분석이고 IB가 하나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에 비교를 할 거면 얘를 비교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스탠다다이즈를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얼마나 큰 거야라는 이제 그 아까 우리가 나왔었던 걸 보면 숫자가 이거 제가 좀 틀렸으니까요.
자, 721이라는 코에피션트가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큰 거지라는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죠?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게 t값에, 이거 p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다시 설명드릴 텐데, p값이 되게 작네. p값이 되게 작다라는 것은, 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정도는 제가 알지만, 721이 얼마나 큰 값인지,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잘 모르죠. 왜요? 레인지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걸 알아보려고 해도 리그레션을 할 때 표준화를 하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둘 다 X랑 Y랑 둘 다 표준화가 되어 있죠. 카피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오랜만에 했더니 기억이 안 나네요. 자,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네, X랑 Y랑 둘 다 네, 표준화가 되어 있죠. 음, 네. 자, 보시면 요즘 제대로 나왔죠. 어, 보시면 나머지는 똑같을 겁니다. 자, 세션 듀레이션 요게 이제 그 아까 Y 인터셉이라고 말씀드렸죠. 인터셉. 그리고 요게 이제 베타가 되는 거죠. 네, 베타가 되는 거고. 아까 이거 설명 안 했는데 요게 P값입니다. P값. P값은 제가 지난번에 정의를 말씀드렸죠. P값이라는 것은 P-밸류란 조건부 확률이라고 말씀드렸죠. 조건부 확률인데 뭐였었냐면 H0가 사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이 데이터보다 익스트림한 익스트림한 데이터 요거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베타 값에 대한 P 값이 뭐 이게 0.0000 되게 작다는 얘기겠죠. 0.0000이란 얘기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H0가 0이란 뜻은 뭔가요? H0. H0는 0. 이란 얘기는 베타가 0이란 얘기죠. 자, 베타가 0이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베타 몇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베타는 0. 제가 가지고 있는 베타가 이걸 어떻게 쓰면 되냐면 베타가 제가 가지고 있는 값이 0.9 0.908, 0.91 정도라고 할게요. 0.91 정도 되잖아요. 이거보다 크거나 더 큰 익스트림이잖아요. 뭐 익스트림 할 확률입니다. 베타가 0이야 잖아요. 그죠? 슬롭이 0이야. H형은 뭐냐? 관계 없음이잖아요. 관계 없음. 그러면 이 세션 듀레이션 그 운동 시간이 이 칼로리 소모량에 미치는 영향은 하나도 없어. 빵이야. 그죠? 아무리 운동을 오래 해도 칼로리 소모는 알 수가 없어. 얼마나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 칼로리 소모량을 예측할 수 없어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베타가 0이잖아요. 슬로프가 요렇게 되어 있는 있잖아요. 이게 사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베타 값 0.91 혹은 그거보다 more extreme한 거, 더 센 거죠. 베타가 1로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 0.91 이상에 날 확률은 0.0000 하면 몇일 거예요. 되게 작은 값입니다. 그러므로 그렇죠? P 값이 되게 작으므로 데이터가 맞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그 H0 베타가 0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랑 얘랑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그죠? 그죠?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베타 값이 뭐 0.02가 나왔어요. 그러면 뭐 베타 원래 있었던 이 영가설이 주장하는 베타랑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베타 이 데이터에서 확인한 베타 값은 거의 1에 가까워. 그러므로 베타가 0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데이터가 날 확률은 매우 매우 적겠죠. 그러므로 어떤 결론을 내리나요? 아, 연가설이 사실이 아니겠구나. 난 이걸 택하겠어. 그러면 둘 사이에 관계가 있음 혹은 리그레션이니까 세션 듀레이션 운동 시간은 칼로리 소모량의 이 얘기 또 해야 되겠네요. 통계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런 얘기죠. P값에 대해서 좀 기억이 잘 안 나는 친구들은 지난번에 강의 녹화해놨던 걸 한번 다시 참조해서 보시도록 보고 오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요 장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속하기로는 P가 0.05보다만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가 있다고 하자라고 이제 약속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P값은 매우 작으므로 그죠? 혹은 이 연가설이 진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혹은 베타가 0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베타 0.91 혹은 그 이상이 날 확률이 매우 매우 적을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연가설이 기각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파인딩, 이 데이터 패턴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있다고 결론 내리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리그레이션 이퀘이션을 다시 써보면 자, calories burned를 쟤는 calories burned는 자, 그러면 앞에 코에피션트 볼까요? 이거는 1점 몇에다가 2에다가 그죠? 2에다가 마이너스 16승인 경우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수점을 왼쪽으로 16번 움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거의 0입니다. 거의 0. 완전 0은 아닐 거예요. 0.0000 뭐 몇이겠죠. 플러스 0.91, 0.908인데요. 요 정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션 듀레이션 여기에다가 에러 값을 더해준 게 이게 새로운 이퀘이션이죠. 같은 이퀘이션이죠. 대신에 이거는 요게 다른 것뿐이죠. 이게 지금 베타가 다른 거죠. 아까 B로 했을 때는 700 몇 나왔잖아요.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인지에서 표준화한 레인지에서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 크기를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데 베타인 경우는 우리가 뭘 알고 있나요? 베타는 레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에 움직인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에 되게 가까운 값이잖아요. 0.91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값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세션 듀레이션만 알아도 상당히 많이 예측 가능한 거죠. 자, 하나만 제가 더 알려드릴게요. 자, R 스퀘어 말씀드렸습니다. 0.825.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베타 값 있죠. 보시면 이게 지금 R 스퀘어인데요. 계산 한번 해보시면 비슷할 겁니다. 요 R 스퀘어와 베타 스퀘어. 아까는 이제 R 스퀘어라고 했는데 요거랑 똑같죠, 지금 여러분? 아마 0.982를 제곱하면 0.825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아직 안 해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아마 대충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이 R스퀘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코릴레이션, 상관관계에서 구한 R의 제곱값과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히 같은 관계가 여기서도 성립이 됩니다. 요거는 심플 리그레이션에서 한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 변이수가 늘어나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여기서는 네,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차트를 한번 보면 이제 차트를 한번 그려보죠. 차트를 마지막으로 한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차트를 그려보면 네, 좀 더 확연하게 보일 텐데요. draw 어떤 차트를 그리면 될까요? 둘 다 지금 컨티뉴어스잖아요. 당연히 네, 스케일러 플랫이죠. plot and add 팟이 아니고 플랫입니다. plot and add regression line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C본을 활용해서 지금 그려놨죠. 카피하고 다시 돌아와서
코드에 네,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 라인이라는 거잖아요. 저번에 그 아마 지지난 시간 정도에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리그레션 라인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라인이 바로 아까 저희가 봤었던 이제 요거는 제가 이게 스탠다다이즈 안 한 거잖아요. 스탠다다이즈 하지 않았으니까 뭘 봐야 되나? 요거를 보시면 안 되고 요 위에 거, 그 전에 썼던 베타 값이 아닌 B 값이 나와 있는 요 데이터를 보시면 되겠죠. 요 데이터에서 자, 저 슬로프는 어떤 거요? 슬로프의 인터셉은 마이너스 1.44 그리고 이게 슬롭 이게 인터셉이죠. 인터셉이고 요 아래에 있는 게 지금 B 값이 되겠죠. 네. 이걸 가지고 아까처럼 쓰시면 되겠죠. 쭉 내려가 보면 721 정도 나왔으니까요. 그럼 이 라인 자체는 제가 이제 정확히 제가 생각이 안 나니까 대충 쓸게요. 자, 요 calories burned는 마이너스 1.4 정도 됐고요. 그다가 721 곱하기 세션 듀레이션. 요게 이 선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다 보시면 이만큼들이 다 에러잖아요. 네, 에러가 있어서 여기다 에러를 붙여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퀘이션을 구해주는 게 네, 심플 잘 안 보이네요. 심플 리그레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심플 리그레션. 자, 심플 리그레션에 대한 원리와 이 작동 하는 방식 그리고 콜앱에서는 어떻게 구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은 이 멀티플 리그레션 거기에는 그 IB 독립변인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인 경우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